어쩌다 한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타인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한 학자가 연구를 하다가 그는 한 명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카사노바입니다. 카사노바는 많은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어야 사람들에게 관심을 쟁취할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카사노바의 대답은 그 어떤 사람일 필요도 없다 였습니다. 조용조용한 사람 곁에서는 조용조용하게, 외향적인 사람한텐 활기차게, 말이 많은 사람과 함께일 땐 말이 많게, 상대방의 성격에 따라 팔색조의 매력으로 맞추어 줄줄하는 카사노바. 알고 보면 배려심 갑입니다. 9월의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추계 방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장장 10일의 연휴가 우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한데요? 바쁜 일상에 뉴스도 신문도 챙겨보기 힘든 단국인들을 위한 시사상식 프로그램 체크포인트. 네, 전승찬의 체크포인트. 이번 한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더 나아가 단국대 학우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와 같은 나이대 대학생들이 교내외를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관심 있어야 할 만한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주제 중에서 오늘의 토픽을 뽑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우 여러분은 어떤 주제가 마음에 드시는지 생각하며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형 광복 씨가 재수인 서혜순 씨의 발언에 대해 거짓과 의욕투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씨는 27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그분이 하는 말이 사실과 너무나 다른 거짓이 많다며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서 씨의 최근 인터뷰 가운데 가장 반박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도 지금 너무 경황이 없어 생각이 잘 나지 않지만 모든 부분이 의욕투성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조카, 그러니까 즉 김광석 씨의 딸인 서연 양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심경이 어땠냐는 질문에는 하나밖에 안 남은 광석이 혈육인데 흔적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아팠다며, 광석이 죽고 나서 미국에 3년 떨어져 있었는데 혼자 얼마나 외로웠겠나, 너무 불쌍하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연 양과 왕래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서 씨가 보기 싫어 멀리했을 뿐 서연 양이 싫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연 양의 사망 소식을 미리 알았다면 소송 등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것이라고도 밝혔는데요. 다만 서 씨가 부검 소견서나 서류를 공개하겠다고 한 데에 대해서는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중이므로 수사기관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본다며 진실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동생의 아내 서 씨가 딸 서연 양을 사망하게 했고 딸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켰다며 이달 21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할 수 있도록 지휘하고 있습니다. 광역수사대는 28일 오후 2시에는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을 서 씨에 대한 유기치사와 사기사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전국 초중고교의 70% 이상에 아직 성면 건축자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전국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29,964곳 가운데 성면 건축 자재가 남아있는 건축물은 13,066곳으로 62.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위해성 평가에서 위해성 낮은 판정을 받았지만 초등학교는 10개 교,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각 8개 교가 중간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51.2%, 그리고 유치원은 44%가 성면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비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보다 낮지만 만 3세에서 5세 영유아와 장애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육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해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성면 제거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처럼 2,008억 원 가량을 매년 투입할 경우 그래도 2027년까지는 전국 학교의 성면 건축 자재를 모두 없앨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소식과 함께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부는 처음 조사할 당시와 비교해서 성면이 들어간 건축 자재 면적을 현재까지 16%가량 줄였다면서 먼저 조치해야 하는 위해성 중간 등급 학교는 내년까지 성면 건축 자재를 모두 철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와 교육당국의 노력으로 학교 성면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은 구축됐다며 이제는 조속히 학교 성면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예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6일 철원 부대의 A모 일병이 진지 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부대 복귀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인과 사건 규명에 있어서 의문투성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윤주영 PD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승찬의 체크포인트. 네, 여러분은 지금 전승찬의 체크포인트. 오늘의 주제죠. 강원도 철원 총탄 사고에 대해서 체크포인트 윤주영 PD님과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서 이야기를 함께 했죠. 네. 예. 오늘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강원도 철원 육사단에서 벌어진 총탄 사고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 좀 해주실까요? 네, 지난 9월 26일 오후 4시 10분경 강원도 철원 소재에 있는 육군 모 부대의 22살 A 일병이 진지 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복귀하는 도중에 현재까지는 도비탄으로 추정되는 탄에 의한 총상을 입었고요. 네. 즉시 군 병원으로 후송이 됐지만 같은 날 오후 5시 22분경 사망한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참 안타깝다는 말로밖에 표현이 다 되지 않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22살이면 나이가 저희 또래죠. 그렇죠. 네, 제 주변 사람들과 같은 나이대 청년이 군대에 가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병역의 의무 당사자로서 이래서 군대를 갈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일단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 발생 현장이 사격장 근처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육군의 보고에 의하면은 사고 장소는 인근에 위치한 자동화 사격장과 약 400m 정도 이격돼 있는 장소였습니다. 네, A 일병 그러니까 네. 당시 진지 공사를 하고 나서 복귀하던 도중이었다고요? 그렇죠. 2017년 후반기에 전투 진지 공사 계획 이거에 의거를 해서 소대장 등의 한 28명 정도와 함께 금악산 일대에 진지공사 작업을 마치고 난 뒤에 네. 그 사격장 근처 인근 전술도로를 따라서 도보로 복귀를 하던 도중이었는데요. A 일병은 대열 맨 뒤쪽 그 후미진 곳에서 부소대장이죠. 네. 중사 등의 3명이서 같이 이제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는 게 부대 측의 지금까지의 진술입니다. 사실 전 지금도 어떻게 이런 허무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해가 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원인이 도비탄으로 추정된다고 하셨는데 도비탄이 정확하게 뭔가요? 네, 도비탄은 총에서 발사된 그 탄알이 딱딱한 물체에 한번 부딪히고 튕겨난 것을 가리키는데요. 사격 훈련장에서 도비탄은 좀 종종 발생하지만 그래도 사격장 주변에 있던 사람이 이 도비탄에 맞아서 숨지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비탄이 탄의 한 종류가 아니라 그냥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서 튕겨난 탄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진지공사 작업을 마치고 도로를 따라 보도로 복귀하던 군대열의 맨 뒤에 있던 A1병이 마침 근처에 있던 사격장에서 날아온 도비탄에 맞고 숨을 졌다. 뭐 이렇게 맥락이 잡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 사격장에는 당시 12명의 병력이 K2 소총으로 사격훈련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A1병이 누가 뭐 쏜 탄에 맞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 방금 전에 도비탄이 총에서 발사가 된 후에 어딘가에 딱딱한 것에 맞아서 튕겨져 나온 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400여 미터 밖에서 날아왔는데 이게 과연 사람의 머리를 관통할 만큼의 그런 관성이 유지가 되는 건가? 네, 안 그래도 유족들은 물론 지금 누리꾼들 역시 각종 의문을 제기하면서 쉽사리 고개를 끄덕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다들 저처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남성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어떤 군 생활을 예를 들면서 도비탄 총상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군 당국이 이 사건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네티즌들의 반응을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제가 한번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도비탄이 무려 400m를 날아가 걸어가던 병사의 머리를 정확히 맞췄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답변도 있었고요. 네. 도비탄 영상을 찾아봐도 도비탄은 결코 400m 밖의 사람을 죽일 만큼 강력하진 않다. 애초에 1차적으로 탄이 부서지고 튕기면서 운동 에너지도 크게 잃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맞는 말이 된다면 정말 이거는 애니메이션에서나 나올 법한 정확히 네. 딱 떨어지는 순간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읽으면서도 가능한 일인가 생각하긴 했습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표적지 뒤편에는 흙이 있어서 표적지를 보고 쏜 총알은 도비탄 발생이 거의 없다. 뭐 또는 누군가가 표적지가 아닌 전혀 엉뚱한 곳에 사격 당시 쐈단 말인데 꼭 밝혀내야 한다고 뭐 써져 있네요. 네, 애초에 도비탄이 저런 식으로 발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네, 그 밖에도 자신을 해당 부대 전역자라고 밝힌 네티즌은 잔탄 소비가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보니까 사격 시 전술도로 통제나 인접 부대 통보 같은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군대는 항상 원칙대로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이렇게 꼬집어 지적했습니다. 네,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또 다른 누리꾼은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 감추기만 바쁘지 진상규명이 되겠느냐. 활짝 꽃피울 나이인 청춘의 안타까운 사망을 철저히 공개하라. 뭐 군 관계자들의 보호를 위해 대충 덮으려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 적어주셨습니다. 네, 아무런 관계 없는 제가 봐도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실제로 이 사람의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누가 군대에 자식을 보내고 싶어 할까요? 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군대 갈 때는 국가의 아들이고 다치면 니네 아들이라는 그런 말. 그렇죠. 이렇게 무책임한 국가의 태도를 꼭 짚어줄만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군 당국의 설명이 조금 어이가 없을 듯 싶습니다. 사격장은 부대 안에 있어서 영내 구역이지만 사건 현장은 영외 구역에 해당한다는 군 당국의 설명. 네, 그러니까요. 영외라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건지 지금 영외 영내가 중요한 게 아닐 텐데, 그렇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격장과 사건 현장 사이에 부대 경계선을 이루는 철조망과 방벽 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군 측에서 굳이 구구절절 설명을 했네요. 네, 철조망과 방벽이 설치되어 있다는 게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런 어필을 주려는 의도였다면은 사격장 안전관리는 뭐 그냥 하나도 안 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육군이 현재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선 뭐 당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보다 상투적일 수가 없습니다. 육군은 사격장 안전관리 측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네. 뭐 한 점 의구심이 없도록 부대 안전관리 등의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안전도 안전이지만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의 과실 유무에 따라서 엄정 처리를 하고 이 똑같은 이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네, 대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언제까지 일어나야 하는 건지 특히나 또 저희 또래들은 지금 한창 친구들이 군대에 가 있거나 네. 본인들도 앞으로 갈 사람들인데 아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육군에서는 지난달 18일에도 강원도 철원에 있는 네. 부대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하던 중에 자주포 한 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거기 탑승하고 있던 장병 3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군부대 사격장 관리와 통제가 이렇게 허술할 줄 미리 알았다면 아무리 제가
부모 입장이어도 아이를 군대 보내지 않았을 그쵸. 것 같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사고라는 점 화가 나고 조금 분통이 터지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오늘 윤주영 PD와 철원 총탄 사고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사건이 있고 나서 A 일병의 할아버지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두가 안전불감증 투성이인 사격장실 들어보니 내 손자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누군가가 희생됐을 수도 있는 사고라며 손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고 재발을 위한 안전장치를 확실히 마련해달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A일병은 지난 4월 입대 후 지난 5월 자대 배치된 대학에서 실용음악학부 뮤직 비즈니스를 전공한 공연기획 지망생이었으며 수석 연휴인 내달 7일 예정된 6박 7일간의 휴가를 불과 10일여 앞두고 이러한 사고를 당해 정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엔 가족들과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 한 번쯤은 관심을 갖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이러한 제도 개선의 첫 발자국이 될 것 같습니다. 체크포인트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찬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낮에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방송 체크포인트. 오늘 어떠셨나요? 혹시 다음 주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 하시는 분이나 내가 체크포인트 아나운서와 함께 대담을 하고 싶다, 토론을 하고 싶다, 의견을 펼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카카오톡 소문자 DKBS 또는 DKBS 페이스북 메시지로 알려주세요. 게스트에 선정되면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요, 알짜배기 소식만 잔뜩 모아놓은 프로그램 알려주겠다니 준비되어 있죠. 공연이나 전시회 소식부터 교내 각종 학사정과 행사들까지 귀로 듣는 학교 포털 저녁 6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어쩌다 1시에 저는 전승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윤주영, 기술 서수희, 진행의 전승찬이었습니다.